자, 오늘은 애드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트레이더의 최소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를 왜 하시죠? 야, 뭔 소리야, 돈 벌려고 하지. 돈 벌려고 왔기 때문에 롱 포지션만 손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 어차피 올라갈 거야 라는 심리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는 걸 안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시장은 언제든지 기회를 주는데요, 항상 그 중요한 기회 때마다 돈이 없어요. 계단식 하락인데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은 계속 물타서 반등 넣으면 돈 벌 수 있잖아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그런 트레이더들도 많았고, 그 트레이더들 중에 지금 살아남은 트레이더가 몇 있죠?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애드업 전략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략들은요, 터틀 트레이딩, 이 책은 월스트리트의 대부들이라고 볼 수 있는 리차드 니스, 윌리엄 오닐,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 이런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 원칙과 투자 전략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전략들은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투자의 그루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리스크 관리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애드업 전략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물타기를 하죠. 근데 애드업 전략은요, 내가 이기고 있을 때 더 베팅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진입 근거는 뭐가 될까요? 이 전 구간에 저점이 겹치는 구간, 그리고 이 상승 파동의 382나 236 자리, 이런 근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진입, 엔트리 자립을 여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나는 진입 단가가 좋으니까 들고 있는 물량을 계속 들고 간다. 그렇죠? 근데 애드업 전략은요, 이건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 타임 프레임 안에서 이 단기 하락 채널을 돌파하거나, 혹은 이 하락 파동의 0.236을 돌파할 때, 중첩존을 돌파했을 때 나는 애드업 하겠어 라고 설정을 합니다. 첫 진입 비중이 20% 들어갔어요. 그럼 애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0%를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불타기라고 합니다. 자, 물타기는요, 시장이 빠질 때 물타요. 자, 보통 이걸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면 순환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원웨이로 빠져버리죠. 여기 하락폭이요, 36%짜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리스크 관리 잘하더라도 계속 물타면 30% 40% 빠져버리면 청산돼요. 자, 그럼 시장에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한다 라는 관점이거든요. 내가 첫 번째 진입을 20% 했다면 두 번째 20하고요. 그리고 이 고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 돌파할 때 40%를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평균 단가 올라가잖아요. 빠지면 손실 아닙니까? 우리는 리스크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원칙은 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 기다려주시고. 자, 그러니까 애드업 전략의 본질은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추세가 있다고 믿고요, 이 추세를 타기 위한 서퍼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파동이 재밌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서핑보드 위에 올라왔어요. 근데 재미가 없어요. 그럼 내려야죠. 그렇죠? 이 파동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트레이더는 진입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항상 포기하고 있을 때 시장은 기가 막히게 빵빵빵빵 가요. 이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많은 실행과 많은 본절 혹은 적은 리스크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음 문제는 손실 관리가 안 돼. 한 번에 매매할 때 리스크는 얼마나 부담하시나요? 이거 계산하고 하신다. 들어가서 쫄리니까 계산해야지가 아닙니다. 계산하고 진입하는 분 1번. 아니다, 그냥 들어가서 차트만 보고 손절한다. 예를 들어 기준가 이탈하거나 추세 이탈 이런 거겠죠. 여러분들 1번이라고 하신 분들은 그럼 리스크를 얼마나 부담하고 하시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배울 때 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저 스스로도 나 손절 그냥 급락 나오면 추세 이탈하면은 손익비 한 3대1 잡고 그냥 손절하는데 한 번에 내가 리스크 부담할 게 얼마냐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입니다. 자, 왜 2%냐면 월가의 그루들이 1%에서 2%만 손실을 부담합니다. 최대 3%까지 해요. 손익배기 해야 될 것 같은데 10번 중에 3번을 수익을 보는데 내가 리스크를 2%를 감수하고 진입해요. 그럼 여러분 2%씩 7번 손실 보면은 얼마예요? 내 승률이 30%면은 내 최대 손실은 14%입니다. 근데 내가 수익을 3번 봤는데 한 번의 매매당 수익이 6%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3번 정도 수익
보면요. 18%죠. 내가 리스크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차피 이 손익비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조건이건 내 계좌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모든 매매는 스톱한다. 아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내가 레버리지 10배로 들어갔어요. 비중 10% 들어갔어요. 나는 원 리스크. 내 계좌의 2%가 되면 스톱입니다. 그럼 몇 프로 빠지면 되죠? 2%죠. 자, 그럼 레버리지 5배 기준으로 비중 5%를 진입했어요. 그럼 비트코인 기준으로 손절매 기준의 숫자는 몇이에요? 레버리지 5배 비중 5%예요. 20%죠. 재밌지 않아요? 자, 그러면 배팅 사이즈 레버리지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자, 첫 번째 1번 변동성 기준, 2번 나의 투자금에 따른 사이즈 결정 및 레버리지, 3번 시장의 방향성, 4번 나의 오늘의 기분. 배팅 사이즈와 레버리지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할까요? 4번이요? 큰일 납니다. 4번이면요. 1번입니다. 모든 배팅 사이즈와 레버리지는요, 전일 변동성을 기준으로 한다. 오늘 변동성이 얼마나 나올지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오늘의 변동성을 예측한다면 이건 신이죠. 자, 만약에 전일 변동성이 1% 미만이에요.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배팅 사이즈를 줄이고 레버리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내가 20배로 합니다. 비중 5%예요. 원 리스크 기준으로는 손절 몇 프로 비트코인 움직여야지 손절이죠? 마이너스 2%잖아요. 비트코인이 2%를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근데 변동성이 없잖아. 전일 변동성이. 그럼 레버리지를 올리고 비중을 줄여도 돼요. 자, 만약에 전일 변동성이 5% 이상이에요. 그럼 5배에서 10배를 하고 5배면 비중을 조금 더 들어가고 10배면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내가 한 번에 시장에서 노출시키는 리스크는 반드시 2% 혹은 3% 이내여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원리스크 전략은 살아남는 트레이더들의 공식입니다. 손절의 기준은 차트나 온체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로만 위험을 관리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투자 실패했을 때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는요, 시장에 2%만 노출시킵니다. 로스 걸어놓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이 급락을 급등을 하건 기회가 있습니다. 이 원리스크를 3% 해도 돼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제가 3%로 해봤거든요. 너무 빨리 털려요. 2%가 좋습니다. 레버리지는 10배 미만으로 가고요. 비중 줄여서 가면 돼요. 다음, 트레이더가 가장 많이 망하는 이유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 오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물타기 하는 거다. 근데 저도 이 트레이딩을 거의 8년, 10년 정도 이제 한 것 같거든요. 전 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크립토 쪽으로 왔었고, 크립토에서 물타기, 순환매,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유튜버 분들 많으시고요. 근데 제가 끝까지 본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시장은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이에요. 시장의 방향성을 맞춰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때 반드시 필요한 건 손절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게 한두 번 먹여주고 세네 번 먹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물타기 하는 게 결국 돈이 많은 게 정답이구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돈이 엄청 많다면, 내가 배팅 사이즈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면.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도 전에 대부분 물타기 하다가 죽습니다. 왜? 계획 없는 매매를 하니까요. 자, 그럼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세울까요?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근거들이 있습니다. 자, 새로운 차트를 갖고 와서 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는 건 4시간 봉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뭐 많이 보세요? 보통 패러럴 채널 많이 보죠. 그럼 이 하락 파동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이어줘요. 그쵸? 그리고 이 큰 파동에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을 한번 구해봅니다. 여기 저점이죠? 그리고 여기 고점이죠? 피보나치 레벨을 구해줘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도 하나 구해줘요. 딱 중첩되는 자리가 딱 하나 보여요. 기술적 근거 3개만 그었는데 딱 보여요. 뭐가 보이죠? 중첩되는 자리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럼 우린 여기를 주요 중첩 자리, 중요한 매물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는 숏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돼요.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 안착했을 때 롱 포지션을 트라이 하는 자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럼 유의미한 자리를 찾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25년도 4월 8일 날 저점 부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여기도 겹치네요. 그렇죠? 또 볼까요? 이 전 고점,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자, 다 겹치네요. 맞죠?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뻥 뚫렸습니다. 이 지지 구간이 뚫리면요, 지지 구간은 뭘로 바뀝니까?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기술적 분석을 통한 진입자리 구하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한 번에 여기서 포지션을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내가 분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비중 3% 들어가요. 5% 들어가요. 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물타기잖아요. 여기서 맞고 빠질 때 우리는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 중요한 자리를 구해두고 우리가 계획 없는 매매는 물타기로 이어져요. 지금처럼 매매 셋업을 해두면 어때요? 편안하죠. 나 여기 안 오면 안 할 건데? 내가 갑이 돼요, 시장에서. 보통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을입니다. 이거 포모.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롱 100배. 손절. 청산. 이러면 내가 잘한 거 손실 보면은 남 탓해요. 그게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더 빠질 것 같아. 윗꼬리 숏포지션 진입. 반등 손절. 아무 계획 없는 매매들.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알겠죠? 감정을 배제하고요. 우리는 계좌를 방어해야 됩니다. 원 리스크. 내가 한 번에 손실은 몇 프로? 내 계좌에 2%. 이거 외우세요. 이유 불문 즉시 포지션 종료한다. 손실은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다. 모든 건 이 손실을 방어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계획 없는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핵심 요약하겠습니다.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방어. 우리 계좌를 방어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세를 확인했다면 공격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오늘 여러분 내용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이런 강의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기분이가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앞으로 풀어낼 게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기대해보세요.